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대선 후보 등록 후에 첫 번째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재명 추격을, 맹추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곧 양강으로 이렇게 표현을 언론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글로벌 이코노믹의 의뢰로 11일과 12일 조사했습니다. 후보 등록 그제 마감했죠. 그리고 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11월 12일 첫 번째 조사입니다. 후보 등록 후에 첫 번째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것인데 이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전부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이 49.5%, 아직은 1위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38.2%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격차가 11.3%포인트인데 얼핏 보면은 많다고 느끼시겠지만 이게 좁혀지고 급속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일에 그 조사를 했을 때보다 그때는 격차가 16.2%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9%포인트가 줄어든 거죠. 거의 5%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10일 그 조사니까는 그 불과 이 후보 등록 직후에 5%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한길 리서치가 폴리뉴스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던 건데 같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론조사 방식도 똑같겠죠. 그때는 이재명이 44.8,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8.6 해서 16.2%포인트가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이것이 11.3%포인트, 거의 뭐 5%포인트 격차가 확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면은 더 격차가 줄어들고 조만간 골든 크로스도 가능하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넘어서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42.5%고 국민의힘은 36.8%, 계속 여기도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길 리서치 쪽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파문이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 결정의 컨벤션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컨벤션 효과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세를 그대로 몰고 가야 되는 것이죠.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되자 흩어져 있던 표심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그 스타트 라인에서 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저기 좀 분산돼 있던 표심들이 정리가 된다. 이 말은 그 지지층이 결집을 시작했다. 일단 총 결집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 이재명도 이 44.8에서 10일 날 44.8에서 좀 늘어났죠. 44.8에서 49.5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사람이 김문수 후보죠. 28.6에서 38.2. 거의 뭐 10%포인트가 확 뛰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양쪽이 이제 지지층이 결집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뭐 제3의 3강, 어떤 때는 뭐 3강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은 3자 대결 이렇게 하죠. 3자 대결 해서 이재명, 이준석을 계속 끼워 넣는데 이준석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들이 양쪽으로 결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때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 이 파동이 일어났을 때 반짝 그 효과를 봤죠. 그 반사 효과를 본 사람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금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하는 것은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 결집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도 거기 따라가는데 이준석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약간 관심을 뒀던 국민의힘 안에서 이 파문이 일어나니까 단일화 파문이 일어나니까 관심을 뒀던 이 기존 보수층 지지층들이 다시 이준석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준석은 이번에 5.7%를 받았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지난 10일 날 발표된 조사 그때는 6.3%였습니다. 6.3에서
5.7%로 오히려 이준석은 떨어져 버린 거죠. 두 후보는 지금 지지층 결집하면서 동반 상승을 하는데 떨어져 버렸다. 이준석은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계속 이준석과의 단일화 이야기를 하지만 이준석은 가면 갈수록 소멸될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차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도 있는데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좋다. 여기 51.1%.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 38.3%. 그러니까 12.8% 아직은 12.8%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두 후보 이재명,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추격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3년 동안 선거운동을 해왔죠. 3년 동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 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죠. 그리고 그 지방선거도 본인이 다 전국을 다니면서 지휘를 하면서 사실상 자기 그 선거처럼 했고 그다음에 작년 4.10 총선 때도 자기 선거처럼 다 뛰었죠.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보궐선거도 있었고 또 당 대표를 2번 하면서 전국을 다녔고 이런저런 뭐 공약들을 내걸고 하면서 3년 동안 선거운동 해왔습니다. 3년 동안 선거운동을 했는데 아직 이 50%대에 아직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득표율을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이 지지율은 이재명의 이 지지율은 그때 2022년 대선 때 받은 그 지지율 그 득표율보다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 3년 동안 이제 해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겨우 3일 했습니다. 3년을 이재명은 3년을 했는데 3일 했습니다. 11일 날 후보 등록을 했죠. 그때부터 쳐도 11일, 12일, 오늘 13일, 3일을 했는데 3년 한 그 이재명과 3일 한 김문수가 지금 격차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막 이제 출발선상에 섰는데 11.3%포인트 차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좁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좁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한 선거운동 이재명과 3일 선거운동 한 김문수의 차이가 불과 11.3%포인트다. 그리고 이게 단 며칠 사이에 5%포인트가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준석에게 가있던 보수 표심이 약간 어느 정도 그 수치는 크지 않지만 가있던 그 표심마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번 선거 초반 양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대선 판세와 관련해서 신동욱 그 캠프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머지않은 시일 안에 이재명과 대등한 위치까지 판세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종의 혼선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한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디어 보도 방향을 쭉 보니까 그 언론의 보도 상황을 보니까 비교적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언론이 많다. 좀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꾸며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옷도 그렇고 평소 살아온 방식 그대로다.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믿어줄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이재명은 상당히 가식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죠. 말을 했다고도 바로 번복을 하고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 무슨 중도를 보수 쪽으로 지향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양곡법, 이 노란봉투법 이런 좌파 성향의 법안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게 이중적이죠. 진정성이 없죠.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지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격차가 앞으로 계속 좁혀질 것이라는 것이고 특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그 선배죠. 먼저 8년을 했죠. 그때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지사 할 때의 어떤 업적들도 다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정 운영이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국정 운영이 되는데 도정 운영을 정말 깨끗하게 하고 경기도에 필요한 어떤 교통 체계 같은 것을 구축을 했던 김문수 그리고 개발 비리 의혹에 다 둘러싸인 경기도의 성남시장 할 때 개발 비리 의혹, 대장동, 백현동
이거 전부 다 개발비리 의혹 사건이죠. 거기에서 일종의 뭐 인허가 장사를 했다는 그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이재명, 경기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 격차가 더 좁혀지고 이제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골든크로스. 또 하나 이재명이 집권했을 경우의 위험성.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대혼란, 그리고 내란 정책을 핑계로 한 정치보복, 그리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막 국회에서 통과될 그래서 제도로 정착이 될 이 좌파 성향의 법안들, 그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문제까지 또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골든크로스가 되는 날이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소 시간에 오늘 상황 다시 정리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